여기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성이 있습니다.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건지 오늘은 중국인들에게 마녀라 불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라오룽즈,腾讯뉴스,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시 4곳을 떠돌며 7명의 목숨을 빼앗은 그녀는 20년간의 긴 도피 생활 끝에 2019년 11월 28일 중국의 한 쇼핑몰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라오룽즈는 1974년 12월 14일 장시성 구강시에서 2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석유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성실한 분들이었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일명 흙수저였던 라오룽즈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합니다. 1989년 16살이 된 라오룽즈는 구강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학창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녀는 주위에 부유한 친구들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돈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1992년 라오룽즈는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됩니다. 당시 그녀의 월급은 인민폐 300원, 한화 약 5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 당시 상황으로 미뤄볼 때 가난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어렵게 얻은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룽즈의 부모는 그녀가 앞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우 기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희대의 악녀가 되어 엄청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걸까요? 라오룽즈가 20살이던 1993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993년 말, 라오룽즈는 벌써 딸이 있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현재 생활에 꽤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늘 어렵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돈에 쫓기고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지금의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라오룽즈는 자신의 형편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직업에도 큰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생활하던 어느 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10살 많은 남성을 한 명 알게 됩니다. 그는 가정이 있었고 9살 난 딸 아이도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파지잉, 1964년 10월 1일 생으로 장시성 구강시 출신입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파지잉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좋지 못해 반항을 많이 했으며 잦은 악행으로 15살 때 이미 소년원에서 3년을 복역했습니다. 파지잉은 라오룽즈와 만날 당시 강도죄로 8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라오룽즈는 파지잉을 조직의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은 항상 거침이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라오룽즈는 파지잉을 통해 다른 세상을 보게 됐고 그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파지잉과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곧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불행의 서막이었습니다. 20살 때 시작된 파지잉과의 만남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라오룽즈의 가족들은 파지잉과의 만남을 결단코 반대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가족들과 연락을 끊으며 파지잉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갑니다. 파지잉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라오룽즈는 큰 도시로 가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헛된 꿈으로 파지잉과 사귄 지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1996년 8월, 라오룽즈는 파지잉과 함께 장시성 남창시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라오룽즈는 이제
진짜 두 사람만의 파라다이스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다 보니 가진 돈은 금방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생활해야 할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파지잉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당신이 사업가나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들을 골라서 유인하는 거야. 그때 내가 딱 나서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 가족을 협박해서 몸값을 받아내는 거야. 어때? 남창시는 그들이 살던 구강시보다 인구도 많고 더 큰 대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부유층 사람들도 구강시보다 훨씬 많이 있었죠. 한마디로 파지잉의 계획은 부유층 남성을 대상으로 라오룽주의 미인계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일명 꽃뱀 전략이었습니다. 파지잉의 계획에 라오룽주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타겟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흥업소에 라오룽주가 취업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진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첫 범행에서 1만 위안, 한화 약 18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합니다. 1995년 중국 평균 임금과 비교해볼 때 도시 근로자 기준 연평균 임금 5,500위안을 넘어서는 실로 엄청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라오룽주는 한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음 타깃을 물색하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일을 꾸며 매달 1에서 2만 위안, 한화 약 180에서 360만원 상당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번 만큼 둘의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두 사람 다 생각 없이 물 쓰듯 돈을 써버리니 늘 돈이 필요했고 수중에는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지기까지 했죠. 심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금품이나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오룽주는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단골 손님인 웅씨를 꼬십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함께 호텔을 가죠. 그리고 파지잉이 현장을 급습해 가족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파지잉은 웅씨가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웅씨를 위협해 그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웅씨의 목숨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웅씨의 집으로 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선을 끊고 웅씨의 집에서 20만 위안, 한화 약 3,700만원어치의 현금과 금품을 모두 챙긴 뒤 웅씨의 아내와 3살 난 딸의 목숨마저 앗아버립니다. 파지잉은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웅씨의 집에 불을 내려 하지만 라오룽주는 불이 난 것을 보고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를 말립니다. 두 사람은 그날 웅씨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남창시를 떠납니다. 라오룽주와 파지잉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저우, 타이저우, 난징, 광저우, 마카오, 베이징, 항저우, 허페이 등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각 도시에서 약 열흘씩 머물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돈이 떨어질 때마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남창시, 원저우, 창저우, 허페이 등을 옮겨 다니며 4개 도시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 7월 22일 안후이성 허페이시. 파지잉은 허페이시에 살고 있는 유모씨에게 남편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30만 위안을 준비해. 빨리! 유모씨는 파지잉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1만 위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금방 마련해 올 테니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지잉은 겁에 잔뜩 질린 유모씨가 감히 자신을 속일 생각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마음 편히 유모씨의 집에서 그녀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유모씨는 곧장 경찰서로 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지잉은 체포됩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파지잉을 압박했지만 파지잉은 끝까지 라오룽주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파지잉의 거짓 진술 덕에 라오룽주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허페이 중급 인민법원은 파지잉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28일 파지잉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라오룽주는 신분을 위조해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그녀는 이름을 쉐리로 바꾸고 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숨어 지냅니다. 한때 여신 쉐리로 불리며 업소 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 인기 스타처럼 살았던 적도 있고 매달 1만 위안, 한화 약 18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하는 등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입을 올려 화려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도 AI 얼굴 인식 기술은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2019년 11월 28일 푸젠성 샤먼시의 한 쇼핑몰에 시계를 팔러 갔던 그녀는 건물 입구에 설치된 안면인식 기계에 얼굴이 찍혀 신원이 들통나 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의 원래 신분, 진짜 모습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라오룽주가 절대 아니라고 발뺌한 것이죠. 경찰은 DNA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97.33% 일치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결국 라오룽주는 자신이 라오룽주임을 자백합니다. 2020년 12월에 열린 사건 심리에서 라오룽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친구 파지잉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가족들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나 그러지 못했다며 강요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꼭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오룽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라오룽주의 가족들은 착하고 성실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남자친구 파지잉의 꼬드김에 갑자기 마녀로 변해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 9월 9일 오전 장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오룽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고 명령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라오룽주는 고개를 떨군 채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라오룽주의 변호인은 현지 언론에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중 한 분은 아들을 잃은 충격에 사건이 있던 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청소 용역일을 하며 20년의 세월을 힘겹게 지냈습니다. 유족들은 악행을 저지른 범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그녀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